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박소정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건강 정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알찬 건강 정보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현대인들의 척추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을 방치한다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각종 합병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서 제때 알맞은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 치료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척추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신재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척추 진료 받고 있는 신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척추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척추 최소 침습 수술이란 어떤 걸 의미하나요? 기존에 저희가 척추 수술은 대부분 관할적으로 최대한으로 절개를 많이 해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수술을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저희 요즘 수술 전체 트렌드에 맞게 최소한으로 절개해서 이제 흉터도 적게 남고 조직 손상도 적게 되고 그리고 환자의 회복도 빠르게 도모하는 그런 수술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경우에 이 척추 최소 침습 수술이 필요한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경우에 좀 필요한가요? 네, 환자분들이 요즘에 제 외래 내원에서도 굉장히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은 좀 장분절보다는 한 마디 또는 두 마디에 국한된 경우에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관할적으로 전부 다 열어서 하던 수술들을 대부분을 저희가 이제는 최소 침습 수술로 다 대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수술 방법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소 침습 수술은 척추 전반에 걸쳐가지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저희가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보통은 뒤에서 이렇게 수술을 많이 접근해서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최소 침습술도 이제 관상 견인기를 통해서 이렇게 튜블라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 범위만 딱 보이게 해서 배 앞으로 들어가서도 최소 침습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뒤에서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관상 견인기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방향 또는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또 척추 감압술과 유압술 그리고 디스크 제거술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수술에 대한 회복 기간도 궁금하거든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네,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최소 침습 수술이냐 그리고 관열적 수술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회복 기간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유압술을 했는지 그리고 디스크 제거술을 했는지 감압술만 했는지에 따라서 또 회복 기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감압술을 하거나 그리고 디스크 제거술만 하면은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또 좀 많은 경우에는 뭐 한 달까지 그렇게 회복 기간을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유압술을 한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좀 깁니다. 보통은 1개월에서 한 3개월까지 그렇게 회복을 해야지 자기 이제 본업에 들어가거나 일상생활을 충분히 회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 최소 침습 수술은 네. 절개를 최소화해서 하는 수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척추 최소 침습 수술만의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많이 있죠. 네. 그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절개를 조금 하니까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런 흉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환자들이 네. 많거든요. 절개가 작으면은 조직이나 근육 손상도 적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훨씬 빠르고 추후에 재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좀 용이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훨씬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장점이 많은 수술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척추 최소 침습 수술, 네. 이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근데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 다르고 이런 건 아닌데요.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주의해야 될 거를 똑같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척추 환자들은 항상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양반다리를 하고 바닥에 앉는다든지 그 다음에 허리를 앞으로 과도하게 구부려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양반다리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네.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아, 바닥에 앉아서요? 네, 이게 안 좋은 건가요? 네,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최대한 뒤에. 지양하고 네.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등 빠지는 의자에 앉아서 최대한 이렇게 꼬리뼈를 붙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꼬- 잘하고 계신 것 아, 그래. 같아요. 네. 지금 촬영 중이니까 아,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다리 꼬는 것도 안 좋은 거죠? 네, 다리 꼬는 것도 뭐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건 좀 편하신 대로 어떤 아, 뭐 그래요? 본인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디스크 재발을 막기 위한 혹은 디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살이 좀 찐 상태, 네. 비만인 상태에서 이제 척추 허리 통증이 있고 허리가 안 좋으면은 이제 비만 관리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중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척추가 아프고 나면은 환자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활동도 허리가 아플 때 좀 제한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항상 이제 잘 취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허리 스트레칭을 이렇게 뒤로 펴주는 스트레칭을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속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지켜도 굉장히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게 다 알지만 지키긴 어려운 것들인 것 어렵죠. 같아요. 저도 잘 안 됩니다. 네. 이 적정 체중 유지, 또 충분한 휴식, 자세 교정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건전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까지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본인이 허리가 아프다, 팔이 저린다, 다리가 저린다, 그러면 척추 질환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 척추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한번 받아보시는 거 먼저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의 그런 이제 진단과 치료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병원에 내원하게 된다면은 최소 침습 수술뿐만 아니라 시술이라든지 주사요법이라든지 운동치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치료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병원을 내원해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치료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기 치료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척추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서 정형외과 신재원 선생님 모시고 많은 것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건전지와 함께 건강 지식 잘 채우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